네, 오늘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부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과 그리고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선정되신 분께는 주름 개선 앰플과 함께 네.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 응원의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더하다 바로 첫 코너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막부터 확인하실까요? 자, 시간의 거리에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스틸플레이션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앞서 우리 권지연 아나운서 정리해 줬죠. 네. 하이스틸 시간의 거리 상한가 같고 문배철가. 예, 맞아요. 주로 중소형주들이 네. 좀 크게 많이 움직인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까지 좀 오르긴 했었어요, 철강들이. 네. 그런데 여전히 철강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더 올려야 된다. 예, 판가를 좀 높일 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받는 지금 거래처에다가 계속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철강주들 워낙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다시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철광석 가격 네. 동향을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아, 근거는 그래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사태가 가장 중요한 핑계거리가 나타났다 생각해요. 생산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지금 포스코 쪽에 3개월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3개월은 믿지 않았고요. 최소 1년 그리고 업계에서 일하신 분이 얘기를 빌려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번에 침수 피해를 일단은 먼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철강주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은 이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철광석 가격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사태 이 부분 좀 길어지게 되면서 이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핑계거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포스코는 3개월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6개월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이번에 침수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이 열연 공장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열연 공장의 아변 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전 설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공장마다 들어가 있는 실린더라든지 모터 이것들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작동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아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철강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롤러를 타고 쭉 나오잖아요. 이걸 네. 모터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판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철강 제품 만드는 그 롤러를 돌리는 건 소위 말하는 유압 실린더로 이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실린더하고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침수 피해가 있었던 실린더하고 모터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위 말하는 뭘 비교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소형 카에 들어가는 그 모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물 들어가면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듯이 철강 공장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실린더 같은 경우도 물 먹으면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 쪽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지에 공장이 40개가 있어요. 40개인데 공장 한 개당 모터가 3,000개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침수 피해를 입고 나서 3,000개가 제대로 다 돌아간다면 괜찮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1,000개, 2,00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LS가 제대로 물량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포항제철 같은 경우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열연 강판이란지 그리고 그 후판 같은 경우에 포항 공장에서 53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광양 공장이 280만 톤입니다. 전혀 이 포항 공장이 생산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대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제철인데 네. 파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딸리다 보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을 딸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인상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제가 볼 때 나타난 거죠. 네. 그럼 반사익을 봐서 철강 네. 업체들이 그래도 매출이라든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네. 점수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그러니까 소형 철강 회사들이 예. 만약에 철강사를 가져와가지고 용광로를 통해서 제품을 자기들이 생산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동스틸도 시간에서 5.2% 상승했고 모베철강도 6% 상승했는데 이 기업들이
포스코 대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완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네. 가공해가지고 이제 재판매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 방식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에서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과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성으로 반영되느냐? 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좀 일시적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네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예. 게 지금 뭡니까 그 곡물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핵 전쟁인데 그 상관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비슷한 개념으로? 맥락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네. 네, 오히려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의견이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수범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철강주들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철강 업황 어떻게 보시나요, 매니저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9월달에 철강 수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철강 회사들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전방 산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이렇듯이 지금 철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건설 쪽도 마찬가지죠. 이 전방 산업 세 군데가 좋아져야지만 철강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가 멀티플도 많이 주면서 그에 대한 베네핏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움직인 부분들은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라는 건 일단 테마적인 성향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철강 관련 기업들은 좀 좋지 못하지 않겠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업 지금 주가가 너무나 바닥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재 가치에 따른 주가 반등이지 이게 어떤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통한 성장주로서의 어떤 상승 흐름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지금보다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캐치 마크가 좀 아직까지는 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대응하시더라도 만에 하나 좀 짧게 잡고 뭐 스윙이라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철강 관련해서도 우리 유튜브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댓글 많이 준비해주고 계세요. 뭐 네.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기간 이제 4분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 철강, 해운, 정유화학주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네, 시클리컬 업종이 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의견 주시고 또 하나 이제 경기 침체다 보니까 네. 투자를 줄일 텐데 수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의문도 갔는데 자 정태근 팀장님께 그럼 연관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스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철강 가격이 그렇다면 조금 오르긴 오를까요? 글쎄요, 저는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안 오를 것 네, 같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 철근만 보더라도 지금 기준 가격, 유통 가격이 내려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보다 또 해외 쪽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일본 쪽만 보더라도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현대제철의 파업이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포항에 이 그 공장이 생산 못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현대제철이거든요. 네. 530만 그 톤을 물량을 소화할 수 네네. 있는 530만 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현대제철이 48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 쪽은 눈을 돌렸는데 일본 쪽 보니까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더 싸네? 대체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물량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전이라든가 건설업계 긴장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다니까 그런데 네. 일단 팀장님 생각은 철강 가격은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올리려고 하더라도 제가 예. 볼 때 협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좋은 기회.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철강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매니저님, 철강주 내에서 그래도 좀 포스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담아볼 기업이 네. 정말 없을까요? 네, 예. 뭐 지금 현재 상에서는 저는 좀 현대제철 좀 말씀 좀 드리고 오히려요? 현대제철이요? 네. 지금 뭐 파업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랬는데. 네, 뭐 파업을 한다 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건 또 아니고 공장에 불이 나서 크게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거랑 건 좀 다른 내용들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뭐 파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제철이라는 종목 자체가 상당한 멀티플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주가가 엄청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노조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진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워낙 바닥 부분에서 PBR로 따지더라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너무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철강 쪽을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 가져가지만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된다는 조건이 저는 붙이고 싶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 단기적인 대응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플랜을 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가져가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나마 현대제철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현대제철도 좋고 예. 뭐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일단 지금 중소형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철강주들이 한꺼번에 시간에 의해서 쫙 올라갔어요. 네. 자,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매수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갈 수는 있겠지만 길게는 보지 말자라는 알겠습니다.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매니저님이 보는 이 네. 대박 섹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철강주 대신에 우리 매니저님이 소개하는 섹터 네,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되겠군요.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의 특징주 종목 이야기 통해서 시장의 어떤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까지 읊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권지현 아나운서가 먼저 특징주부터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